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연금왕 채널의 이영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데, 그룹 현대자동차의 협력사의 하나죠. 20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고요. 제가 50세 IMF 때 퇴직을 했습니다. 저 지금 나이가 48년생이에요. 쥐띠고 만 75세가 살짝 넘었어요. 네네. 중장비 AS를 10년 동안 젊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귀국해서 영업 관리직을, 그리고 퇴직하기 전에는 전사적인 그 사업혁신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었어요. 제가 IMF 때 퇴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50살이니까 엄청 저는 이른 나이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소한 더 55세, 더 많으면 60세까지는 정년을 이제 하겠다. 제가 임원으로 승진하게 된 게 사무혁신 전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원 승진을 했는데, 이게 딱 회사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 IMF 때 대기업들도 상당히 자금으로 어려웠거든요.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데 제가 자원을 했어요. 명예퇴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퇴직하고 났는데 퇴직금도 좀 받았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부도가 났어요. 결국은 회사가. 그런데 저는 퇴직금도 다 받고 그때 부도 나가지고 그때 퇴직한 사람들은 퇴직금도 그 한참 후에 받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운들이 좀 많이 따라줬죠. 그때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의 한 반, 절반 이상이 명예퇴직한 것 같아요. 네. 자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우리를 가족같이 대해주고 임원 승진 축하로 하와이 여행도 시켜줬어요. 그게 회사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회사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뭐 이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서운한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급작스레 퇴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래의 그 기획 같은 거 이런 거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진짜 50세에 퇴직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날이 이게 어려워지겠구나, 순탄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족들도 이제 어려워졌죠. 이제 아빠가 수입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데도 이제 우울한 가운데 그런 암울한 시간들을 한동안 가졌었죠. 그리고 대기업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에 가서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또 이게 참 6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결론은 갔는데 그 회사도 이제 모기업이 부도가 났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제가 영업 뭐 매출 확대 뭐 이런 건 생각도 못 하고 거기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은행 다니면서 부도 막는 거 하는 게 제 주 업무였어요. 그러니 뭐 제가 이게 영업직으로 해서 이제 가서 회사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뭐 회사 화의 업무를 도와주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제가 6개월 후에 그냥 스스로 그만뒀죠. 근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사장님도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화병이 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그 인력 풀마다 좀 유명한 데도 가봤고, 하도 안 돼서 뭐 잡코리아 뭐 이런 데도 해봤고, 그런데 역시 나이가 50 넘으면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IMF 때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을 겪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그 해외 프로그램을 제가 하게 됐는데 자기를 알고 또 여러 가지 작은 능력들을 배우면서 결국은 성공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나갈 방향을 거기서 정하게 된 거죠. 내가 이 직장 그만두기 전에
혁신운동의 팀장이었었는데, 그리고 전사적으로 성공시켜서 승진까지 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막 나서, 아, 그러면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다가 폴 마이어의 그 다이나믹 퍼스널 리더십 이런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강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사협회도 또 얼른 가입을 해서 거기 가서 또 연수하고 또 실습도 하고 한동안 이제 시간 관리 강사로 지냈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런저런 일 이제 하다가 60세가 돼가지고 그때 택시 운전을 하게 됐어요. 택시는 제가 그 은퇴하고 그때 어디 살았었냐면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살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해외 생활했으니까 이게 2배 됐으니까 저희가 안양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해외 나가서 10년 동안 있게 되니까 돈이 좀 모여서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음마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었고요. 그때는 이제 빚을 아까 수천만 원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자가 엄청나게 비쌀 때인데 그때 아마 10% 이상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자만 해도 이게 엄청 큰데 이게 수입이 장당 떨어졌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집을 줄여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대치동에서 저 도봉구로 이사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은 퇴직금도 다 떨어지고 제가 그만둘 때 그 국민연금까지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중동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형님 저기 평택에 미군 부대 그 앞에서 주택을 하나 지금 싼 값에 장만을 하고 거기서 운전 한 10년 하시면 나중에 집값이 엄청 오를 거다. 운전하면서 물론 이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겠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그 벽에 전화번호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운전자 모집. 그래가지고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뭐 평택에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 용산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죠. 은퇴하고 바로 나와서 그래서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는 빚을 아까 수천만 원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자가 엄청나게 비쌀 때인데 그때 아마 10% 이상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자만 해도 이게 엄청 큰데 이게 수입이 장당 떨어졌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집을 줄여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저 도봉구로 이사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은 퇴직금도 다 떨어지고 제가 그만둘 때 그 국민연금까지 다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중동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형님 평택에 미군 부대 그 앞에서 거기다가 주택을 하나 장만을 하고 거기서 운전 한 10년 하시면 나중에 집값이 엄청 오를 거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겠네 생각을 했는데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 벽에 전화번호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운전자 모집. 그래가지고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뭐 평택에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 용산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첫날 정신없이 했어요. 첫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손님이 타면 내리면 또 조금 있다 또 타고 또 타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화장실 가는데 막 어지럽더라고요. 막 화장실이 막 움직일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한 달을 탔는데 그 당시에 한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뭐
괜찮네. 이거 뭐 초보자가 150만 원이면 뭐 좀 한번 괜찮겠네. 그렇게 해서 해약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 하게 되고 뭐 또 열흘 하게 되고 한 달 하게 되고 이게 또 1년 하게 되고 결국은 14년간을 이제 한 거예요. 미군 부대 사람들만 하는 거였죠. 부대 안에서 바깥에 이태원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서울 올라온 사람들, 뭐 서울 구경도 하고, 여권 뭐 새로 내는 사람들 또 세종로도 가고, 어떤 때는 급할 때 그냥 저 평택까지 그냥 바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었던 거죠. 네. 영어를 조금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언어만 살짝 이제 통하면 되는 수준, 그러면 다 이제 시작을 했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떤 여분, 그분은 좀 행정직에 있는 분 같아요. 나이가 좀 많았었는데 스타벅스로 가자 그래요.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개 많거든요.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뭐 나보고 뭘 먹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지 말고 시키세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도 시켜가지고 이거를 먹는데 하루 종일 놓고 다니면서 먹을 때마다 그분 생각나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평안하고. 그래서 참 그런 경험도 하면서 참 PX에서 저 매일 또 양식도 먹고 한식도 뭐 잘 먹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다들 그래요. 먼저 직장의 임원들도 다들 뭐 만날 때마다 아직도 하고 있냐 그러는 게 인사였었죠. 힘든 거가 미군 부대는 그래도 신사들만 있잖아요. 그런데도 때로는 이제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지금 이게 막 뒷자리에 이제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치우고 또 저는 그거 요금도 별로 안 받았어요. 진짜 실비로 응? 병사들이니까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가라고 그러고 저는 진심으로 대했죠. 예. 그때는 이제 그 회사 차량이었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그만두고 제가 개인 택시를 했었죠. 개인 택시도 처음엔 나가서 당연히 저기 그 일반 택시 회사에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 이제 국내 손님들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한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콜 제도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콜을 받고 이제 딱 가서 섰는데 웬 술 먹은 사람이 뒷좌석에 무조건 그냥 문 열더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성 손님이 콜을 했는데 남자가 타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다 생각하고 내리라고 그랬더니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경이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성분은 와가지고 그냥 가버렸고 그래서 막 신경이 하다가 막 치고 그러길래 안경 쓰고 있던 게 다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출소 가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출소에서 한 1시간 동안 이상 막 신경이 또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5만 원인가 받고 끝내줬죠. 그런 손님들이 많아요. 시중에 밤에 가가지고 안 내리는 거예요, 차에서. 그리고 휴대폰 꺼내가지고 막 집에다 전화해서 사모님 나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고 이제 뭐 그런 부주민들이 많죠. 특히 약주하신 분들이 뭐 뒤에서 운전하는데 툭툭 쉬면서 이제 이러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마다 저는 뭐 이런 것쯤이야 뭐 이건 다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그냥 다 잘 대처를 했죠. 미군 부대에서 한 게 한 2, 3년 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택시 한 10년 이제 한 거죠. 국내 택시들 중에서도 인터내셔널 택시를 쭉 하게 됐죠. 네, 끝날 때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거죠. 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 약도 먹는데 인천에서 서울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저는 주로 외국인을 서울서 태우고 인천공항 갔다가 또 저녁에 태우고 들어오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길이 막히니까 1시간이 넘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화장실을 한 100m 남겨두고
할 수 없이 고객한테 얘기를 엑스큐즈 하고 제가 그냥 실례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다. 이거는 항상 기억하고 다녀야 돼요. 가족 회의를 이제 그때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내가 택시 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위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뭐 당장 생활이 어려워져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나는 밀고 나갔던 거죠. 참 어렵기도 했지만 저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괴로움도 참을 수 있었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고 뭐 감사한 거는 그 택시를 하면서 두 자녀가 다 출가를 했고 그리고 또 아파트도 지금 살고 있는 그 좋은 아파트를 구하게 됐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을 만약 안 했으면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택시 그만두게 된 거는 순전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던 손님들이 딱 끊어진 거예요. 인천공항에 손님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쉬었죠. 쉬면서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한 달인가 있다가 다시 재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을 구역마다 보건소에 가서 검역을 받게 했어요.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첫날 방호복을 놓아주더라고요. 방호복을 딱 입었는데 방호복이 뭐 작은 거, 큰 거 없잖아요. 저는 이제 신체가 작은 편인데 그 큰 거를 딱 입으니까 뭐 이게 돌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딱 요것만. 그러니까 앞만 딱 보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이라서 이 안경을 썼는데 방호복 입었으니까 이제 얼마나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운 공기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김이 서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달리다가 이거 안경 벗을 수도 없고, 이거 참 난망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첫 번째 손님 싣고 간 사람이 김포공항이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는 그냥 전용도로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만 보고 그냥 2차선에서 그냥 거길만 그냥 똑같은 스피드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둘째 날이 됐어요. 딴 사람한테 야, 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뭐 두 번을 왜 써? 이렇게 다 내리고 그냥 하면 되지. 저는 FM대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 했는데 결국은 힘이 엄청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들어서 이제 내가 그만두라는 나이가 된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둔 게 이제 72세에 은퇴를 하게 된 거죠. 택시는 참 어려운데 뭐 그거를 좀 이길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일단 돼야지 택시를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시도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택시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제가 한참 할 때보다 더 좋아져서 요즘은 초보 운전을 해도 200 내지 300만 원 월 수입이 되고요. 중급자들은 한 400만 원, 고수들은 이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어서 지금 뭐 상당히 택시 운전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저는 경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한 3년 이상 하면 택시 자격증을 살 수가 있어요. 권리증을. 그래서 열심히 3년 동안 일반 택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개인 택시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택시 운전하는데 그 택시 운전을 했던 사람들이 뒤에 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게 표가 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몇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까 말한 하루로 하면 3일을 할 수 있고 3일 하면 일주일 할 수 있고 일주일 하면 한 달 할 수 있고 한 달을 하면 1년을 할 수 있고 1년 하면 3년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때 새겨 들었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언을 해준 게 뭐냐 하면 이게 의자잖아요.
딱 90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쫙 등 뒤에다가 이 허리를 대고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참 불편하죠.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택시를 하니까 제가 14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팠었으니까. 네, 그게 참 좋았습니다. 재직증 분들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기회는 세 번 온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지금이 그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여 100%를 실천하라. 이런 말 하고 싶네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 컨설턴트들하고 같이 일할 때 들은 얘기인데 참가 100% 또는 참여 100%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인생의 성공의 삼박자라고 그랬던 거하고 다 맥락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참여하면서 남을 서로 돕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방향으로 내가 함께 해주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왔는데 실제 퇴직하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제가 느낀 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70세가 될 때까지, 70세보다는 70대가 좋겠네요. 70대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좋은 집을 장만하라.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라.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고 또 한 10년쯤 되면 다운사이징도 좀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그때는 실버타운으로 갈아타기를 하는데 실버타운에 분양형을 찾아서 또 주택연금을 가입을 해라. 이렇게 하면 실버타운 들어가기도 수월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꿈꾸던 것을 찾아내 그것을 시행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글쎄요, 70까지 일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집에 있으면 아내하고 토닥토닥 싸움만 하게 되지. 뭔가 자기가 도서관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많이들 하시는데 뭔가 하지 않으면 자기가 소일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취미라든가 또 남한테 봉사하는 일. 제가 나중에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노인복지관에 가서 이 휴대폰 가지고 이 휴대폰 잘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무료로 강의를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해화동에 소통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그것도 배웠어요 또.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전화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나 이제 집은 한 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택연금 들고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그냥 조금 먹고 그냥 살래.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된다. 70까지 일해라. 내가 말하는데 70까지 일해라 열심히.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잖아요. 물론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뭐 계속 파이프라인으로 돈이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80% 이상이 다 자기 집은 노후에 다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들어서 그것으로 노후를 견뎌가라.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쉽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즐겁게 그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게 국내의 그 어려운 그 상황들을 맞이할 건수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가서 하루 종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또 휴식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인 당구도 치고 당구는 지금 한 250 치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제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유튜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이제 저의 목표죠.
3년 안에 10만 명 달성하는 걸 지금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놀면서 매달 5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제 목표는 놀면서 한 달에 1,000불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거 자꾸 확대해서 자꾸 늘려가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노후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획해야죠. 촬영해야죠. 편집해야죠. 편집도 하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아주 즐겁게 합니다. 그 사람 말대로 놀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목표를 세워서 이게 점점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버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거기 보면은 쇼핑하는 게 있더라고요. 쇼핑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수입이 0원이라도 이상 되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스톱하고 있습니다. 자꾸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언젠가는 이 피부양자를 탈락하게 될 거다. 지금 제가 사위한테 피부양자 돼 있는데 직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곧 탈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탈락하게 되면 여기 얼른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 다시 내고 이 쇼핑에 나오는 수익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건강 목표는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에 안 걸리는 게 지금 또 가장 중요한 저의 목표죠.